안녕하십니까. 사모금융법률원의 김태욱 변호사입니다. 이번 10월달 소식지에서는 연차휴가 발생 요건으로 다음 날에 관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이라고 하니까 무슨 영화 제목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것 때문에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좀 이제 뉴스가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보시는 목차와 같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신문 보시면 대법원이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11일이고 노동부 행정해석을 뒤집었고 이 때문에 여러 가지 소송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많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판결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해석하고 판례가 다른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판례가 좀 유리한데 행정해석에 유리한 쟁점들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해석이 좀 유리한 쟁점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 말씀드린 쟁점도 이제 행정해석이 좀 유리한 사안이었습니다. 근기법상 연차휴가 제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때 발생하는 최대 15일 휴가. 그 다음에 1년 미만 근무자 혹은 1년 이상 근무자라고 하더라도 출근율 80% 미만일 때 한 달 개근시마다 발생하는 최대 11일의 휴가. 요것을 합쳐서 이제 표로 보면은 이제 이렇습니다. 1년차 때는 이제 11일 발생할 거고 2년차 때 15일, 3년차 15일, 그리고 4년차부터는 가산휴가가 또 있죠. 그래서 1년 초과는 매 2년마다 하루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1년 초과는 2년차, 3년차, 즉 매 2년이 근무에 대해서 하루가 발생해서 4년차에는 이제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산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보시는 내용은 이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이고, 이러한 일반적 해석이 이제 그 1년 기간제 근로자한테도 바로 적용될 것인지가 이제 이 사건 쟁점이었습니다. 연차휴가 제도는 사실은 좀 많이 변경을 거쳐왔는데 최근 바뀐 거 그리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18년 5월 시행된 개정법 이전에는 아까 15일하고 11일 휴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것을 이제 합쳐서 15일로 이렇게 본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미 사용한 것을 이제 빼는 거였죠. 그래서 1년차 80% 출근한 2년차 근무자에 대해서는 2년간 최대 15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연차휴가 제도의 어떤 취지에 안 맞는다 이래가지고 2018년 5월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이것을 각각 별도로 인정해서 1년차에 80% 출근한 2년차 근무자는 최대 26일까지 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 휴가를 좀 몰아쓰는 거는 좀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2020년 3월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그 아까 11일 발생하는 그 휴가는 입사 후 1년 내에 써야 되기 때문에 1년 내에 안 쓰면 이제 휴가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 뭐 수당으로서는 청구할 수 있겠지만 휴가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몰아쓰기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고요. 또 이제 이번 판결의 배경이 되는 이제 중요한 판결이 있습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이고요. 이 판결은 저희가 2019년 2월달 소식지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연차휴가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은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이 봤습니다. 이 판결에 의하면 예컨대 퇴직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보게 되면은 그때 이제 근로관계 종료되기 때문에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고요. 이 대법원 판결 사안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봐서 이제 연차휴가 발생이 부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반면에 퇴직일을 이제 1년 근무한 다음 날로 보게 되면은 그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이 판결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2000 이제 말일에 1년 근무한 그 날에 근로관계가 동시에 종료되기 때문에 그 다음 날에는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차휴가 발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고요. 이런 해석이 이제 1년 기간제 근로자한테도 적용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었습니다.
이 사건 사실관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원고는 이제 요양시설 운영자고 피고는 요양보호사였습니다. 2017년 8월 1일 날부터 2018년 7월 30일까지 딱 1년간 근무했던 분입니다. 근무 중에 이제 15일 연차휴가는 다 사용하고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11일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달라 이렇게 진정을 넣었고요. 원고는 이제 근로감독관이 그 행정해석에 따라서 지급하라고 이제 하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11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제 둘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행정해석에 따라 지급해놓고서도 행정해석 자체가 잘못됐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고 더 나아가서 이런 행정해석을 이제 실시한 대한민국의 손배 책임까지 청구했습니다. 손배 책임은 1, 2, 3심 다 기각이 돼서 뭐 별도로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뭐 취지는 이제 행정해석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이제 어떤 고의과실이 있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렇게 봤고요. 쟁점은 1년 기간제 근로자한테 보장된 연차휴가가 이제 26일이냐 11일이냐 요 문제였습니다. 노동부랑 1심 법원은 26일이라고 봤는데요. 즉 15일 발생하는 그 1항의 60조 1항의 휴가랑 11일 발생하는 60조 2항의 휴가가 중복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연차휴가는 1년 근무하면 발생하는 것이지 그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돼야 된다는 요건은 없다. 법에도 요건은 사실 없죠. 근로자의 정년 퇴직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1년 기간제 근로자한테도 적용할 수 없다. 아까 제가 2018년 대법원 판결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제 이런 논쟁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1심 판결은 이제 좀 축소 해석을 한 것입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을. 근데 이제 노동부는 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해석하더라도 26일이 맞다라고 봤는데 이런 해석은 약간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요거에 대해서 이제 1심하고 노동부 입장이 살짝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2018년 5월 시행된 개정법은 최대 26일까지 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1년 기간제 근로자한테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제 노동부하고 1심은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2심하고 대법원은 11일이라고 봤는데요. 이것은 이제 1항의 휴가랑 2항의 휴가는 이제 각각 별도로 본 것이죠. 이렇게 본 이유는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그 다음 날이라는 요건이 추가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 이제 그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연차휴가는 1년간 근무를 마치고서도 그 다음 날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기간제 근로자는 그 기간이 종료되면은 바로 당연 종료되기 때문에 다음 날이라는 것이 없다. 그래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노동부랑 1심에 의하면 최대 26일 휴가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것은 장기 근속자의 휴가가 25일까지만 인정되는 것과 비교해서 맞지가 않다. 2018년 5월 시행 개정법은 이제 1년차 이제 최대 11일, 2년차의 최대 15일을 각각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이것을 1년 기간제 근로자에게 중복 적용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봤고요. 빨간색 칠해진 마지막 요거는 이제 그동안 논쟁에서 많이 쟁점 안 됐던 건데 대법원이 추가를 했습니다. 뭐 연차휴가 제도는 이제 여러 가지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적 생활 향상을 기하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이 있는 근로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1년 기간제 근로자한테는 60조 1항의 그 최대 15일 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노동부 입장에서는 약간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판결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노동부는 사실 원래 2000년도 지침을 이제 만들면서 그 1년 근무하면은 이제 연차휴가 발생을 하고 나서 남은 근로일수가 있어야지만 그 연차휴가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봤었습니다. 왜냐면은 남은 일수가 없으면 연차휴가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노동부 입장에선 예컨대 1년 근무하고 나서 퇴직일까지 3일밖에 안 남았다 이러면은 그 설사 15일 다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는 건 3일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것인데요. 이런 노동부 입장이 2006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는 2005년도 대법원 판결에서 남은 일수와 무관하게 연차휴가 주장할 수 있다라고 대법원이 했기 때문에 노동부도 입장을 바꾼 것인데요. 근데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이러한 2005년도 대법원 판결 입장을 약간 은근슬쩍 바꾼 셈이 돼버렸습니다. 왜냐면은 다음 날이라는 요건을 좀 은근슬쩍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사실상 이게 판례 변경 아니냐 이런 논쟁도 좀 있었는데 대법원이 의뢰 그랬듯이 그냥 이제 뭉개고 넘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쟁점이 2018년 대법원 판결이 어디까지 적용되냐, 요게 쟁점이었고, 이번 판결에서는 대법원이 이제 이것을 1년 기간제 근로자한테까지 확장해서 적용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심은 이제 확장하면 안 된다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 확장해서 적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판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은근슬쩍 입장을 변경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 연차를 수당보다는 이제 휴가의 관점에서 좀 보겠다는 것으로 좀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대법원 판결 소개시켜 드리면서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칠한 제일 마지막 부분이 있었죠. 그 수당으로 받는 건 사실 다음 날에 뭐 근로관계가 지속되든 말든 사실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돈으로 받는 거니까. 근데 휴가로 만약에 사용할 수 있으려면은 사실은 그 다음 날에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었는지 여부가 사실은 의미가 일부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이 이것을 이제 연차를 수당보다는 휴가에 초점을 맞춰서 봤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부 입장에서는 약간 조금 이제 황당할 수도 있는데 노동부가 이번 대법원 판결 입장에 따라서 다시 바꿀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